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경모 원장입니다. 제가 이어서 계속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감기 이후에 뭐 비염 이후에 기관지염, 폐렴, 천식 이렇게 그 호흡기 질환에 관해서 쭉 한번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게 의학적인 거라서 이게 기관지거든요. 기관지.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기관지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모세라면 뭔가 좀 털처럼 가늘다 뜻이잖아요. 이게 털처럼 가늘게 이렇게 가지를 친 게 모세기관지고요. 이 부분이 모세기관지고.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모세기관지 맨 끝단에 보면은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송골송골송골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게 허파꽈리거든요. 폐꽈리에 거기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기, 숨을 이렇게 쉬면은 여기서 필터를 다 하는 거죠. 일단은 콧구멍에서 1차 필터하고 목구멍에서 2차 필터하고 기관지에서 3차 필터해서 모세기관지에 필터해서 허파꽈리에까지 산소를 최대한 깔끔하게 청정 산소를 공급하는 그게 우리 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 기관지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?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. 여기에 염증이라는 것은 거기가 붓고 충혈이 되고 발열이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다라 첫째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기침이죠. 기침. 콜록콜록하는 기침. 여러분 기침이 왜 날까요? 여기서 간질간질한 기침을 간질간질 이런 기침을 우리가 알레르기성 기침이라 할 수 있는데 홀록홀록 하면서 막 가래가 나오고 큰 기침을 하잖아요. 이런 장기침도 있지만 홀록홀록 하면서 이런 큰 기침도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기침이라는 행위는 지금 심장하고 폐의 어떤 관계에서 심장은 공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폐에서 공기를 안 줘요. 주더라도 조금 줘. 그러면 뭡니까? 야 폐야 너 뭐해? 빨리 내한테 심장이 하는 말, 심장왈, 폐야 빨리 공기 좀 줘 하는데 폐는 막 최선을 다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콧구멍에서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뭡니까? 순간적으로 통로를 확 넓혀야 공기가 쑥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지를 확장을 확 시키는 거죠. 그러면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기침을 컬럭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풍선처럼 확 커지는 거죠. 여러분 이런 기침이 만성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기관지가 계속 어떻습니까? 이렇게 확장되는 연습이 계속 되겠죠? 그런 걸 병원에서 뭐라 그러나요? 기관지 확장증이라 그러잖아요. 그거 되게 치료하기 힘들거든요. 고생합니다. 항상 목에 가래가 끼고 막 이런 어떤 증상이 기관지 확장 환자들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기침과 거기 가래가 또 생기죠. 여기 염증이 생겼으니까 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? 모든 면역 기능을 총동원합니다. 체온을 올리고요. 심장 펌핑을 증가시켜서 혈액을 최대한 공급을 합니다. 거기에 어떤 면역 세포를 비롯해서 백혈구를 비롯해서 뭐 온갖 면역 기능들에 관련되어 있는 총 병력을 동원해서 여기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단 여기에 혈류량이 증가되니까 어떻습니까? 점액 분비량이 증가되죠. 점액 분비량이 증가되니까 또 기도가 좁아지죠. 그래서 기침과 가래가 기관지염이나 급성기관지염이나 이럴 때는 되게 심하게 나옵니다. 이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돼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?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이 기도가 위축이 되고 좁아져 있을 경우는 만성적으로 숨쉬기가 좀 기능이 약해지죠. 우리 어머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세포가 쪼그라들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조금만 오르막을 걸어도 숨이 차고 천식 환자분들은 어떻습니까? 내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도 숨이 차서 몇 번씩 쉬어가야 되죠. 이게 천식이잖아요.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질 때 이 허파꽈리나 폐가 그 기관지 세포가 위축이 될 때 어떻습니까? 숨을 못 쉬죠. 텔레비에서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없나요? 천식 환자들은 막 그 기계를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런 거 하면서 흡입기를 쓰지 않습니까?
그리고 밤에 잘 때,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? 이런 어떤 폐세포나 기관지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치료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. 우리 몸이 이런 세포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돼요. 기관지 조직, 폐 조직, 모세기관지 조직. 이 조직들이 또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. 이 기관에 지금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짜부라드는 거거든요. 이 세포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역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자꾸 시들고 자빠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걸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?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화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땅도 일구어서 어떻습니까? 거름도 주고 해서 그 뿌리가 잔뿌리를 최대한 자꾸 내려가지고 굳건하게 뿌리를 기르는 거거든요. 이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. 이런 어떤 호흡기 라인의 기관지라든가 모세기관지에 어떤 기능, 염증이 생긴 거는 우리가 뭐 소염제나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그런 외부적인 원인 인자 팩트만 적용이 되더라도 금방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.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숨은 그냥 잘 쉬어요. 근데 몸을 일으킨다든지 뭐 10발자국만 걸어가도 숨이 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퇴행성으로 가버린 거거든요. 이걸 그러면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참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만약에 기관지염이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명절이나 설 추석 명절에 쓰는 도라지 있잖아요. 이 도라지가 우리가 나물을 해서 비빔밥 해서 먹을 때는 껍데기를 다 까잖아요. 사실은 이 껍데기에 모든 약효가 거의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 하거든요. 길경을 거피하지 말고 유피, 그냥 흙만 털어내고 그대로 씻은 유피 상태를 말리고 거기다 감초를 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도라지하고 감초를 1대1로 해가지고 꿀에다가 잘 쟁여서 개서 그냥 그 식탁에 놨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이렇게 숟가락 뜯으신다든지 안 그러면은 차로서 감초 20g 그 다음에 도라지 물 2리터에서 1리터 줄어들 때까지 계속 끓여 가지고 그걸 차로 뭐 2,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마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런 그 꿀에다가 쟁여내는 거와 차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우리 한의원에 오게 되면 이런 말은 이제 뭐 그런 약들을 처방으로 해서 잘 고운 어떤 진해고라는 약이 있습니다. 그 진해고라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은 천식이나 기침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우리가 천식 환자들은 사실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. 치료 기간은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한 최하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 환자도 있어요.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아까 흡입기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사용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매일 샵 하시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신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치료를 해보니까 뭐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이 걸린다는 것만 잘 그걸 하게 되면 치료는 잘 생활의 삶의 질은 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민간 요법들을 치료를 하더라도 좀 생활에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천식 환자일 경우에는 그것도 좋아요. 살구시 있잖아요. 살구시 우리 한방에서는 그냥 행인이라 하거든요. 살구시를 곱게 갈고 호도를 곱게 갈고 또 뭐 황기도 좀 곱게 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꿀에다가 쟁여서 그 천식 환자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차 같은 거 있잖아요. 오미자차를 오미자청 이런 걸 만들어서 상복하는 것도 좋고 예.
그렇게 한번 활용해서 뭐 치료는 치료대로 하더라도 또 집에서 자가적으로 관리가 될 때는 치료율이 훨씬 올라가거든요. 삶의 질이 되게 높아져요.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